아직 끝난 게 아니다. 박수 받을 수 있다. 홍명보 감독의 확언. 끝내 허무하게 무산되는 건가. 단 31%의 생존 확률 대폭락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아직 28일 안에 32강에 진출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지만 더 큰 문제는 32강에 진출한다 해서 과연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가 승리할 수 있느냐, 나아가서는 홍명보 감독의 실책이 많은 국민분들에게 수용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탈락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이 32강 다른 나라의 결과가 나올수록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있는 사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 역대 최강의 한국에서 이런 선수들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을까?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역대급의 선수들을 데리고 있음에도 결국 최악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팀을 다시 만들어 경기를 준비하겠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32강에서 좋은 성과를 내며 선수들도 다시 박수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경우의 수가 얼마 남지 않았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중요한 건 32강에 진출해도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홍명보 감독과 이 홍명보 감독이 생각하고 있는 한국 축구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요? 많은 국민분들과 시청자분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32강을 진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홍명보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라는 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를 좀 볼게요. 홍명보 감독, 나도 선수도 하루 쉬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겠다. 대한민국 좌절 예측 3일의 기다림은 헛수고가 되었고 32강 예상 대진에서도 삭제가 되었다 라는 기사가 토요일 저녁 늦은 시각에도 뉴스 기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수치들만이 나오고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상 반면 조 3위, 순위 8위에 간당간당하게 매달려 있는 한국은 탈락 수순을 밟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를 바탕으로 32강 대진표에서도 태극기가 사라지며 홍명보호는 이제 지워진 팀이 되고 말았다. 사흘 동안 홍명보호와 축구팬들은 타국의 경기 결과를 살피며 피말리는 시간을 보냈고 결국 다음 경기를 치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도 선수들도 하루 회복하면서 다음을 준비하겠다라는 계획이 많은 국민분들에게 오히려 공분을 일으키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다른 축구 선수들의 어떤 나라들의 결과를 떠나서 탈락을 받아들이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훨씬 자연스러운 상황까지 몰렸다라는 것 자체가 32강에 나간다 한들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중국 언론사에서는 한국의 기다림은 헛수고로 끝날 것이다 라고까지 지금 대한민국 축구가 전 세계적으로 무시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한국 축구의 사태를 두고 굉장히 깝깝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정도이니 이게 사실상 홍명보 감독의 실책이 회복되지 않는 거죠. 오죽했으면 패션도 32강 탈락이다. 홍명보의 굴욕, 외신 선정 감독 패션 월드컵 37위. 칙칙하고 안 어울린다 라는 혹평을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어울리지 않는 배색, 칙칙하다. 오죽했으면 홍명보 감독의 의상에 대해서도 몸에 잘 맞는 폴로 셔츠, 멋진 바지, 북미의 더위에 어울리는 흰색 스니커즈를 매치했다. 하지만 색상 선택이 아쉽다. 네이비 셔츠를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다. 칙칙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최근 대표팀이 마주한 현실과 묘하게 닮아있다라고 언론 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다른 유럽 명장들도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스타일과는 다르게 성적표는 남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손흥민은 벤치? 자만심이 찌든 팀이다 라는 혹평을 프랑스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앙리 선수가 일침을 가했습니다. 프랑스 축구 선수
전설인 티에리 앙리의 눈에 비친 홍명보호는 이기려는 의지가 사라진 무기력한 팀이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체코전 역전승에 굶주림이 증발했다. 한국 대표팀에 자만심이 스며들었다. 직격탄을 날리며 이기기 위한 축구가 아닌 지지 않으려는 축구를 하였고 그것이 치명타가 되었다. 특히나 홍명보 감독의 전술에 대해 캡틴 손흥민을 선발해서 제외한 것은 가장 이해할 수 없다. 비교도 비판받을 수 있는 경기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경험이 많은 손흥민을 벤치에 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다른 선수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선수를 빼버린 것이다. 손흥민이 교체 출전 뒤에도 경기의 흐름을 뒤바꾸지 못했다라는 사실은 선발 라인업을 짜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 한국은 요행을 바라는 팀 같았다. 대표팀의 태도를 맹비난했습니다. 이강인, 황희찬, 손흥민 훌륭한 자원이 필드에 있었지만 남아공을 흔들 만한 전술이 보이지 않았다. 월드컵 무대에서 막연한 희망은 전략이 될 수 없다. 이게 상당히 팩트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개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축구 감독의 전술이 굉장히 허술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의 많은 축구 관계자들의 입에서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와중에 고소할 생각에 자기 먼저 반성부터 해라. 악플러 고소를 선언한 서령우에게 계속되는 사이버 테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서령우 선수가 아시다시피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강경 대응에 SNS에는 악플이 더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팬들은요, 고소할 생각 먼저 하기 전에 너부터 반성해라. 이강인도 사과했는데 설령우는 국민들을 고소하겠다고 한다. 못하니까 졌겠죠 라는 인터뷰는 충격적이다. 고소한다라고 협박하니 욕은 참겠다 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설령우 선수의 대처는 사실 현명했다라고 보기는 좀 아쉬운 대목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선수보다도 중요한 건 감독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언론 기사에서 이런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진짜 끔찍하다. 절대 사퇴할 생각 없는 홍명보 감독. 임기는 내년 27년도 1월 아시안컵까지 이어진다. 축구를 응원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아마 보시다가 핸드폰을 던져버릴 정도로 화가 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 기사에 보면 진짜 끔찍하다. 홍명보 감독에게 아시안컵까지 맡겨야 하는 건가?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것은 감독의 책임이다. 결과에 책임지겠다라고 했지만 사퇴는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기사가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끔찍한 건 이번 홍명보 감독의 임기가 월드컵까지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24년도 7월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며 27년도 1월 아시안컵까지 임기를 부여했는데요. 뭐가 됐든지 간에 중간에 경질을 하지 않는다면 아시안컵도 홍명보 감독이 지휘봉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월드컵 종료 이후 축구협회에서 홍명보 감독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홍명보 감독을 계속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경질되어야 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충격을 줬던 결과가 되고 말았기 때문이죠. 이 와중에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이번 월드컵을 마지막으로 사임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축구협회에서 홍명보 감독 경질을 지시할 수 있는 주체도 사실상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홍명보 감독이 설령 경질된다 하더라도 그의 연봉 20억 원은 고스란히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개탄스러워하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안컵을 불과 6개월밖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공석이 돼버리는 감독이 없는 초유의 사태를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건데요. 그 사이에 새 감독을 물색하고 선임하여 선수들에게 호흡을 맞추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보니 월드컵 이후에도 악몽이 계속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러한 말이 나왔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정면 반박을 했어요. 홍명보 연봉 38억 루머 사실 아니다. 대중에게 알려진 액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언론사를 통해 홍명보 감독의 연봉 38억은
터무니없는 정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2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지만 그 발표된 38억은 기존 추정치의 이상일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38억이 아니라 20억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국민분들이 화가 안 날까요? 능력에 비해 너무 막대한 연봉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쏟아졌는데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기존에 알려진 20억 가까이 되는 연봉은 능력 대비 올바른 연봉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분들의 의견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댓글을 보면요. 1원조차 주는 게 아깝다. 경질 안 할 거냐? 1억을 줘도 아까운 현실이다. 지금 그게 중요하냐? 축구협회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경질하고서 혼자 국내로 들어오라고 해라. 루머건 아니건 실력에 비해 터무니없이 받는 건 사실이지 않냐? 이해 안 된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연봉이 얼마이던지 간에 20억도 홍명보 감독에게는 엄청나게 과분한 금액 아니겠냐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와중에 초롱이 이영표 해설위원은요. 피파 랭킹까지 31위로 추락하면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제가 최근에 봤던 A매치 중에서 가장 힘들게 봤던 경기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설하면서 방향성을 찾기 쉽지 않았고 상당히 난해한 경기였다. 모두가 크게 실망한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다. 어떠한 목표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 팬들을 포함하여 모두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 축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정명규 회장의 사태가 이미 예고가 되었고 한국 축구의 뿌리부터 바꾸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이겠습니까? 홍명보 감독의 경질을 어렴풋이 예고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온라인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승우 선수도 결국 홍명보에 못 참았다. 가짜 리더, 침묵 저격이라는 말까지 쏟아졌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사람은 능력보다도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준다. 그래서 한두 번의 실수로 사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이미지를 누르면 진짜 리더와 가짜 리더의 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로 인터뷰 내용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에는 리더가 된다라는 건 내 책임 아래에 사람들을 돌보는 걸 의미한다. 공식적인 직함이 있건 없건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5월 16일 월드컵 최종 명단에서 이승우 선수는 탈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와중에 홍명보 감독이 최악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 이러한 말을 SNS에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자신은 자진 사퇴하겠다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고요. 어떻게든 책임지겠다라는 이야기와 다르게 그 어떠한 책임도 표면적으로 지지 않고 있다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영표 해설위원은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사실상 간접적인 홍명보 감독의 교체, 경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홍명보 감독이 32강을 진출한다 하더라도 32강에서 16강 진출은 현실적으로 터없는 상황이고 이런 형태의 한국 축구는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하겠으니 빨리 홍명보 감독을 경질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큼 세네갈보다도 순위가 밀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당초 한국은 세네갈이 한 골차 승리 혹은 이라크가 4골 차의 승리를 거두길 바랬지만 정반대인 5대 0으로 결과가 나오면서 또다시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3위 팀 가운데 상위 8개국만 32강에 오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세네갈이 골 득실까지 크게 끌어올리면서 한국보다 32강 진출조 중에 앞서는 순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남아공전 충격패 이후 다른 조 결과에 기대를 걸어야 했던 홍명보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경우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로 한국은 3위 팀 12개 국가 중 7위까지 추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결과 발표가 나와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32강에 오르기 위해서는 다른 주의 결과가 굉장히 3가지 이상 성립해야 합니다. 에콰도르가 독일을 2대1로 꺾으며 1승 1패로 2조를 마쳤고 승리 3점에 한국을 또다시 앞질렀습니다. 스웨덴도 일본과 1대1로 비기며 승점 4점을 확보하며 한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죠. 결국 나란히 승점 3점을 기록하던 호주와 파라과이가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0대0으로 비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팀이라도 패배했다면 홍명보호가 유리한 결과가 될 수 있었지만 참 이상하게도 비기게 되었어요. 자, 결국 이러다 보니 남아있던 경기 중에 우루과이와 스페인에 희망을 걸었지만 결국 그 결과도 좋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절망적이다라는 소식이 또다시 쏟아집니다. 홍명보호 이란에게까지 밀려 8위로 추락하게 되었다. 48개국 중 32위 간당간당하다. 마지막 날까지 경우의 수를 떠져야 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8위까지 추락하면서 이제 9위가 되면 탈락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끝자락에 내몰려 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를 뺀 황당한 결정이 32강에 오를 자격조차 없다. 32강 올라가면 뭐하냐. 그냥 32강 올라가도 바로 탈락일 게 뻔하니까 귀국해라. 홍명보 감독 귀국하면 국민분들에게 계란 세례 안 맞으면 다행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니까요. 이란과의 이집트전이 1대1로 비기게 되면서 전반 5분에 이집트가 골문을 열었고 이란 역시 후반전에 득점을 하게 되면서 1대1 무승부로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같은 시각 벨기에는 뉴질랜드를 5대1로 격파하게 되면서 결국 이집트와 이란이 32강에 오른 팀 중에 지금 한국만큼 졸전을 펼친 나라가 없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안정환도 표정 관리가 안 됐고 김연광은 홍명보 나가! 라는 발언까지 했다. 기억나실 겁니다. 26일 날 올라온 기사인데 생방송 중에 오죽했으면 김연광 선수가 홍명보 나가! 남아공전 패배에 대한 의견을 밝혔고 안정환 씨가 당황을 했어요. 안정환 씨도 홍명보 감독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지만 이 김연광 선수의 홍명보 나가라는 발언이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0몇 년 차이가 나는 후배잖아요. 근데 생방송 틱톡 컨텐츠에서 출연진들의 솔직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던 와중에 중요한 건 32강의 경우의 수가 있다 하더라도 확률도 높지 않다. 손뼉을 치면서 홍명보 나가! 3일이 남았지만 그 기간 안에 뭔가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예상치 못한 발언의 현장은 순간 얼어붙게 되었고 함께 출연한 안정환 씨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거 라이브죠? 라는 반응까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안정환 선수가 뭐라고 한다라던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던가 그런 커버 없이 그렇다고 동의하기에도 입장이 곤란하고 그렇다고 내버려 두기에도 황당한 이 상황을 굉장히 좀 시청자분들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화면에 잡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안정환 씨도 이미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월드컵이 이렇게 답답한 경기가 또 있었나 참혹했다. 의욕도 없어 보이지 못했다. 전술 자체가 없었다. 타이밍도 맞지 않았다. 절실함도 없었다. 많은 비판을 해냈고 결국 팀을 만드는 건 감독이다 라는 쓴소리를 했는데 그럼에도 이 김연광 선수의 홍명보 나가 라는 발언이 안정환 선수를 당황시킬 정도로 후배들이 바라보는 홍명보 감독은요 선배고 뭐고 간에 감독으로서의 자질에 굉장한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혹자들은 국가대표 감독이 어디 쉬운 자리인가 뭐 그렇게까지 비판을 쏟아내냐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분들이 김연광 선수의 마음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더불어서 한국 수비진은 남아공에 비해 뒤로 물러서게 되었다. 우리의 수비 조직력은 낙제점이었다. 전반에만 무려 10차례의 슈팅을 허용했다. 수비의 기본 원칙은 상대가 빠른 역습을 시도할 때 전방이나 측면에서 즉각적으로 각을 좁히며 강하게 부딪혀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수비수들은 남아공 공격수들을 상대로 페널티 박스 쪽으로 끝없이 물러나기만 했다. 자, 압박이 지금 느슨해지다 보니 상대에게 넓은 공간과 슈팅 찬스를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1승 재물이라는 안일한 착각을 하였다. 승부수마저 실종된 벤치였다. 그동안 월드컵에서 1승 재물로 여긴 팀에게 부진하게 되었다. 정신적인 부분도 크다. 남아공은 이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고 있는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의 벤치 대처 방식이 아쉽다. 득점이 제일 실했던 후반 35분 이후라면 빨리 3백에서 4백으로 전환하여 수비수를 줄이고 공격을 더 많이 투자했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전술 형태를 고집했다. 32강을 간다 하더라도 개인기가 아닌 조직력 회복을 우선시해야 한다. 당장 뜯어고쳐야 할 숙제가 명확하다. 조직 축구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저함 가득했던 패싱게임에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패스 하나를 시도하며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소극적인 태도는 토너먼트의 강호들을 결코 넘을 수 없다. 선수 개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개성을 가진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선수의 선발과 차출 문제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홍명보 감독은 이번 10년 전에 학위 논문에서 장기적 관리, 하나의 팀, 단기 소집 성과, 감독의 선택과 추진력을 말을 했는데 이번 대표팀이 그 기준을 충분히 보여줬는지 의문을 남긴다라는 겁니다. 특히 2014년도 브라질 월드컵 역시 논문 안에서 중요한 실패 경험으로 다뤄졌습니다. 당시 본선에서 1무 2패에 그치며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죠. 논문에는 홍 감독이 기대 이하의 성적으로 실패한 감독으로 평가받았고 대중들에게 독선과 아집, 잘못된 판단, 능력 부족 등으로 비판받았다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홍 감독은 실패를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고 월드컵 실패의 부담을 직접 겪었으며 그 경험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정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세요. 홍명보, 제가 옛날에 2014년도 월드컵 나갈 때는 50배 정도 어려웠던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수단의 분위기가 뒤숭숭하지 않냐. 왜냐면 지금 패배도 했고 워낙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게 나온 거죠. 저는 제가 이렇게 월드컵에 나와서 안팎으로 이 정도로 뒤숭숭하지 않은 대회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옛날 2014년도 브라질 대회 나갈 때는 이거의 한 50배 정도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다. 할 말을 좀 잃게 만드는 참 홍명보 감독의 아쉬운 대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오죽했으면 득점에 가까운 활약을 이태석 선수가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그나마 다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 경기 이후에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가장 많은 국민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대한민국 축구 참사에 손흥민과 홍명보 감독의 의견은 엇갈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날씨 탓 변명 안 된다. 환경적인 면에서 어려웠다. 도대체 원인이 뭘까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선수는 날씨 탓 그런 거 상관없었다. 다른 더 더운 날씨에서도 우리는 경기를 해왔었다. 라고 말한 것과는 다르게 홍명보 감독은 날씨 탓 때문이었는지 선수들에게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라는 비판이 나왔을 정도로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선수와 정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축구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의 불안함이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미국에서도 놀랐습니다. 전술의 불명확, 손흥민이 있든 없든 남의 나라 경기를 왜 봐? 무관심했던 한국 팬들 28일까지 피말리는 상태이다 라고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오죽했으면 홍명보 청문회 열어야 한다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축구협회 카르텔을 난타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시사부문 1위였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부진을 계기로 대한축구협회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느라 축구를 안 본 게 수명을 몇 년을 늘렸는지 모르겠다. 대한축구협회의 특정 대학, 특정 지역 카르텔이 대한민국 축구를 망치고 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곳에 이런 카르텔이 존재하여 국민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으며 분명한 구조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축구 유망주들이 특정 대학 출신이 아니면 아무리 노력하여도 국가대표가 되기 어렵고 선발되어도 벤치에 머무는 현실이 있다. 축구협회를 탈탈 털어야 한다. 온 국민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그러면서 홍명보 감독 청문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를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홍명보 감독의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출신의 히딩크 감독이 선수 출신의 홍명보보다 낫겠다. 라는 이야기도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왔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대한민국 축구가 이렇게까지 추락했다. 아쉽게 졌다면 분해서 눈물이라도 나는데 그 수준을 넘어선 것 같다. 너무나 허탈해 보인다. 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패배할 때마다 이렇게 오열을 했을 정도로 승부욕이 강한 선수였는데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별다른 반응조차 없는 참담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 가운데에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습니다. 선수들이 안 뛰던